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백돌이를 못 벗어나는 이유는 공을 제대로 컨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공을 컨택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서 공을 치려면 던져준다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합니다. 아마추어 분들은 따라하려고 했을 때 잘 안 던져지는 그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던질 수 없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동작 중에서 던질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제대로 던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실상 던지려고 해도 다른 불필요한 동작들이 좀 나오게 되다 보니까 던질 수 없는, 그리고 공을 제대로 컨택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스코어까지 영향이 만들어질 겁니다. 반대로 잘 던져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연습하시고 혹은 동작을 만들어 준다면 컨택은 무리 없이 가볍게 툭툭 치면서 스코어를 내는데 집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쪽 방향으로 클럽을 던진다고 했을 때 제대로 던지면 준비 자세가 있습니다. 로리 맥길로이가 예전에 클럽을 호수에다 던진 동영상이 있는데 그 동영상을 잘 보시면 던질 때 동작이, 준비 동작이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살짝 보여드리는데 지금 이 동작에서는 이 팔꿈치가 몸 안쪽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돌다 보니까 팔꿈치가 몸 앞쪽에서 휘둘러지는 듯한 그 느낌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마치 이 동작은 야구 공을 던지는 것 같은 그런 모션이 좀 나오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클럽을 못 던지시는 분들은 팔꿈치가 몸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몸에 많이 붙어 있고 팔꿈치가 바깥쪽으로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이 나옵니다. 보통 팔꿈치가 뒤로 빠져 있으면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내려와서 치기 때문에 팔꿈치가 뒤에 있어서 제대로 던지지 못하고 나만 끌려 나가고 채는 뒤에서 흘러가는 느낌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백스윙 올라올 때 이 던져지는 구조가 잘 안 나오는 경우는 그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그립을 잡을 때 저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 클럽 페이스 면이랑 제 오른쪽 손바닥 면이랑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는 느낌으로 잡아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 클럽을 바닥을 좀 보게, 손바닥을 좀 바닥을 보게 잡으면 지금은 이제 이런 그립이 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의 이 사이 면, 이 V자 홈이 왼쪽 어깨로 흘러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손등이 거의 정면에서 보이는 듯한 느낌이 좀 나오게 됩니다. 이러면 특징이 이렇게 팔을 힘을 써서 이 팔꿈치가 안쪽으로 말리게 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저는 이 손바닥이 클럽 페이스 면이랑 거의 같게 잡다 보니까 팔꿈치는 정면을 좀 보게 돼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덮여 잡게 되면 이 위크 그립이라고 합니다. 이 위크 그립 쪽으로 잡게 되면 이 팔꿈치가 안쪽으로 말리면서 뭔가 힘은 써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하지만 힘은 써지지 않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처럼 바닥을 보게 되면 백스윙을 올렸을 때 이 팔이 안 구부러지고 그대로 뻗어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꺾어 올라가야 되다 보니까 팔꿈치가 뒤로 빠지게 돼요. 그럼 채는 옆으로 사선으로 처음에 어드레스 했던 것처럼 사선으로 그대로 올라와 줘야 되는데 이 라인보다는 생각보다 바깥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채도 살짝 닫혀진 상태로 올라오고 어깨도 억지로 들어 올리다 보니까 힘이 좀 많이 들어간 상태예요. 그러면 백스윙 자체가 항상 좀 작은 듯한 느낌입니다. 뭔가 진짜 야구하는 자세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 내려와서 치려고 하면 이제 손목 스냅보다는 몸으로 눌러가는 듯한 느낌이 좀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동작 자체가 굉장히 작아 보이고 힘을 쓸 것 같지만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느낌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동작을 좀 보여드린다면 팔꿈치를, 이 손을 돌려잡고 팔꿈치를 빼서 밀어내게 되다 보니까 컨택이 좀 일정하게 나오지 않고 팔로만 눌러치는 듯한 느낌처럼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러면 몸을 못 쓰게 됩니다. 지금처럼 팔을 거의 눌러치다 보니까 스윙은 하는 것 같지 않고 그냥 공만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나옵니다. 반면에 옆으로 손을 잡아주고 클럽을 제대로 잡고 던지면, 자, 지금처럼 페이스 면을 제 오른쪽 손바닥이랑 면을 같게 해서 같은 방향을 보면서 올리다 보면 백스윙 때는 팔꿈치가 살짝 접히게 될 겁니다. 이 백스윙 때 팔이 펴지게 덮여 잡으면 좋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손목을 쓸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자, 이렇게 되면 손목을 쓸 수 없는 팔꿈치를 구부렸다가 펴주면서 던져주는 구조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제대로 히팅이 되지 않는 그런 느낌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손바닥이 옆쪽으로 잡듯 옆으로 들어와서 잡는 듯한 느낌으로 오른쪽 손바닥은 클럽 페이스 면과 거의 같은 방향을 보고 백스윙을 올리면 중간 지점에서 살짝 꺾어 올라오는, 대각선 위주로 꺾어 올라오는 느낌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벌써 올라올 때부터 팔꿈치가
안쪽으로 몰리면서 들어올 때는 팔꿈치가 몸 앞쪽에서 휘둘러지는 듯한 느낌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느낌으로 가볍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볍게 치면 공도 어느 정도 잘 뜨면서 거리까지 좀 손해보지 않고 나올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팔로 당겨지는 느낌보다는 그러면 이제 다시 밀어쳐야 되다 보니까 컨택이 좀 어렵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립이라고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팔꿈치가 빠지면 이 채가 뒤로 당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 백스윙이 올라올 때 이 채가 기준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스윙 궤도는 보통 어드레스 했을 때 이 클럽 샤프트 기준선에 따라서 그대로 올라와 줘야 다시 내려올 때도 플레인이 비슷하게 원 플레인으로 제대로 칠 수 있는데요. 뒤로 기준선보다 뒤로 빠지게 되다 보니까 이 팔꿈치가 뒤로 빠지고 백스윙은 억지로 만들어지면서 크로스오버가 되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 내려올 때 느낌은요. 백스윙을 뒤로 뺐다 보니까 다시 앞으로 둘러치는 듯한 느낌으로 나오게 됩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제 제 몸 동작이 딱 거의 우리가 싫어하는 아웃인 궤도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공을 좀 깎아치게 되는 혹은 덮어치게 되는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러면 스윙 궤도를 바꾸고 싶어도 잘 바꾸기 어려워요. 백스윙에서 다시 한번 뒤집어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 몸도 많이 움직여야 되고요. 휘둘러지는 게 최적으로 만들어지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 지점을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처음에 어드레스 하시고 이 발끝에 연장선을 좀 그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스틱으로 좀 그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때 백스윙 할 때 채가 뒤로 빠진다면 팔꿈치가 뒤로 빠질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다 보니까 자, 몸을 돌아서 테이크웨이를 했을 때 지금 제가 깔아놓은 기준선에서 그대로 겹쳐야 됩니다. 위에서 봤을 때도 이 스틱이랑 지금 샤프트가 거의 겹쳐지는 듯한 느낌으로 나오게 돼요. 자, 이럴 때 팔꿈치를 보시면 살짝 몸 안쪽으로 좀 들어간 게 보일 겁니다. 하지만 이 스틱보다 뒤로 빠지게 된다면 팔꿈치도 바닥을 보게 되면서 빠져지는 그런 느낌을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다시 내려왔을 때 채가 이 기준선보다는 많이 앞쪽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당겨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좀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공은 원하는 방향 쪽으로 나가지 않게 되고 자꾸 슬라이스나 왼쪽으로 가다 보니까 다른 동작을 추가시켜서 공의 컨택을 정확하게도 만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상황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처럼 기준선 라인에서 올라와야 됩니다. 이 부분을 구분 동작으로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처럼 테이크웨이에서 한번 다시 다운스윙에서 한번 그때 겹쳐지는지 보셔야 될 겁니다. 하지만 백스윙 때 안쪽으로 빠지면 내려올 때 몸도 앞으로 끌려 나가면서 스윙 궤도는 아웃인처럼 공을 깎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오른쪽으로 출발했고요. 보통 다른 분들은 왼쪽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심하게 슬라이스 나는 풀 슬라이스 같은 그런 구질이 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선 라인은 무조건 지켜줘야 제대로 스윙할 수 있는 궤도를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준선 지금처럼 오른쪽 발끝에 라인을 하나 그어 놓으시고 올라와주고 다시 다운스윙 내려올 때도 이 라인이랑 겹쳐진지 보셔야 되고요. 다시 임팩트 들어왔을 때도 공이 그대로 살짝만 돌아도 임팩트 되는 느낌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테이크웨이 때 한번 체크하시고 백스윙 올라왔고 다시 다운스윙 내려왔을 때 체크입니다. 그 다음 그대로 돌아주면 공 쪽으로 돼요. 그럼 인투인 정도나 인아웃 정도의 스윙 궤도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느낌으로 또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인아웃으로 잘 던져주면 살짝 푸시, 오른쪽 살짝 푸시 드로우 같이 공이 이쁘게 구질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좀 알아봤는데 마지막은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몸으로 돌면서 손목이 먼저 꺾어줘야, 손목을 꺾어주는 방향은 살짝 대각선. 지금처럼 손목부터 꺾어 올라오시면 팔꿈치가 살짝 구부러질 거예요. 그 상태로 그대로 올라올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처럼 백스윙 때 디귿자 모양이 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걸 또 다시 순서를 좀 붙여보면 몸이 먼저입니다. 몸이 먼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체중 이동을 살짝 해주신다면 이 디귿자가 유지가 될 겁니다. 혹은 여기서 손에 힘이 좀 빠졌다면 레깅까지 살짝 더 꺾여지면서 생기게 될 겁니다. 이때까지도
손을 던진다는 느낌보다는 몸에 흘러가듯이 따라오게 됩니다. 몸으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팔꿈치입니다. 팔꿈치가 들어오게 되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 손목입니다. 손목이 가장 늦어요. 느낌상 이렇게 손목이 가장 늦어야 되는데 우리는 공을 던질 때 위에서 손을 먼저 펴버리기 때문에 이런 컨택들이 잘 안 나오게 됩니다. 탑볼 치니까 내가 더 눌러 내려가겠다 생각해서 상체가 달려드는 경우, 또 뒷땅이 나니까 체중을 더 많이 앞으로 가야겠다 해서 몸이 앞으로 끌려 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순서를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올라올 때는 몸으로 돌아주면서, 올라올 때는 손목이 먼저 대각선 방향을 꺾어줘야 팔꿈치가 안쪽으로 몰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디귿자 모양을 만들 수 있고요. 이 디귿자에서 다시 몸으로 먼저 출발. 그럼 팔꿈치가 좀 몸 쪽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때 팔꿈치가 몸 바깥쪽에 있다면 백스윙을 다시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다시 몸 앞쪽. 이 방향은 거의 공 쪽이지만 저는 느낌상 배꼽 쪽으로 많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백스윙 때 팔꿈치가 안쪽으로 모여지면 다시 몸으로 돌아주고요. 몸으로 돌아오면서 팔꿈치가 배꼽 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배꼽 쪽으로 들어오면서 추후의 마지막은 손목이 딸깍 던져주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러면 이런 구조들을 잘 몸에 배워놓고 스윙을 한다면 어느 곳에서든 컨택은 일정하게 좀 나올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 스윙을 좀 보시면서 좀 컨택을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처음에는 그립을 좀 설명드렸고요. 그립이 좀 다르면 덮여 잡으면 팔꿈치가 빠지게 되니까 미리 풀리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거고, 자, 두 번째는 체가 너무 뒤로 빠지면 다시 아웃 인으로 스윙 궤도가 나오다 보니까 던져줄 수 없는 구조가 나오고, 그리고 순서를 잘 지켜주지 않는다면 팔부터 올린다면 팔꿈치가 빠질 겁니다. 그래서 손목부터, 몸으로 돌면서 손목부터 꺾어주고 다시 내려올 때는 몸, 팔꿈치, 손목으로 던져줘야 제대로 스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게 될 겁니다. 자, 그 느낌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을요, 백스윙에서 아마추어 분들은 수직 낙하를 하신다 그러면 보통 이 뒤에서만 체가 있다 보니까 공 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을 좀 잘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백스윙을 올리시면 항상 공으로 던진다는 느낌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 방향은 바로 공 왼쪽 앞쪽, 바로 공 왼쪽 앞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을 던지신다면 이 팔을 아래로 내려서 수직 낙하를 하고 돌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단 이 채는요, 곧바로 공으로 들어가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편이 공 쪽에 접촉되는 게 훨씬 더 확률적으로 좋을 겁니다. 그래서 팔도 움직여주고 몸도 제대로 움직여줄 수 있는 방향은 바로 공 쪽이지만 아래도 아닌 살짝 사선으로 공 쪽으로 들어간다 라고 생각한다면 제대로 히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직 낙하를 하신다면 몸이 좀 막히다 보니까 항상 공 쪽에다 클럽을 집어 던진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제대로 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공 쪽으로 던지는 느낌을 좀 터득하셨으면 연습 방법이 좀 있습니다. 지금처럼 처음에 알려드린 것처럼 손목으로 가볍게 움직이면서 좀 컨택을 했고요. 자, 이렇게 양손을 잡고 이제 스윙을 할 건데 이때는 발은 거의 붙여놓을 겁니다. 하체는 거의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에 빈 스윙부터 해볼 겁니다. 대신 빈 스윙 할 때 손목의 위주로만 히팅을 좀 해볼 겁니다. 이때 빈 스윙을 해도 연속으로 빠르게 5번 정도 흘러나올게요. 다시,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 이랬을 때 스윙의 궤도가 흔들림 없이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팔로만 한다면 또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 하체를 잡아놓고 손목으로만 때려야 되는데 팔로만 한다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손목은 꽉 잡고 팔로만 많이 움직이려고 했기 때문에 스윙이 일정하게 움직이지 않고 또 공도 제대로 못 맞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체를 단단히 잡아놓으시고, 뭐 단단히 잡아놓는다고 해서 너무 꽉 잡으시는 것보단 움직이지 않을 정도, 가볍게 스윙하는데 움직일 정도는 괜찮지만 발은 뛰지 않을 정도로만 잡아주신다 생각하시고 손목으로만 몇 개 히팅해 보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팔을 쓰고 있는지 손으로 히팅하고 있는지 그 느낌을 좀 처음에 느껴주시고 그 다음에 스윙을 좀 키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빈 스윙을 먼저 해서 손목으로만 그대로 원래 왔던 길로만 지나가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느낌 가지고
공을 똑같이 칠 이렇게 쳤을 때 손목의 히팅이 좀 좋아지다 보니까 추후에 높은 경사지면에서 트러블샷을 할 때도 컨택이 좋아질 수 있게 돼요. 채가 풀리다 보니까 뒤에서 넓고 임팩트 이후엔 짧다는 겁니다. 팔꿈치가 빠지면서 짧게 되는데 보통 이런 경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백스윙을 오히려 작게 주는 거예요. 백스윙은 예를 들어서 50m 어프로치를 한다고 그러면요. 백스윙 크기는 30m, 팔로스루 크기는 50m로 앞을 크게 밀어낸다는 느낌처럼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연습을 하시게 된다면 몸을 왼쪽으로 힘을 좀 쓰게 되다 보니까 클럽을 던지신다고 미리 풀면서 팔을 당길 필요 없이 오히려 손목을 덜 써버리고 몸을 좀 밀어주면서 좀 앞을 크게 주는 듯한 느낌을 가져가셔야 아마 손목을 좀 유지하면서 공을 앞으로 밀어내고 히팅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부분도 좀 보여드린다면 보통 미리 풀리시는 경우는 백스윙 때 크고 팔로스루 때 작은 그런 스윙을 좀 보여주십니다. 자, 이렇게 되면 체중 이동도 안 되고요. 지금처럼 손으로만 톡톡 때리는 듯한 느낌처럼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스윙을 하다 왜 끊었냐? 라는 것처럼 질문을 좀 받게 되는데 그럴 때는 이 백스윙 크기를 좀 작게 올릴 겁니다. 처음에는 골반 정도까지만 올리신다는 느낌으로 백스윙 때는 몸으로 틀어서 그 다음 임팩트 이후에는 어깨 높이까지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이때는요 공을 좀 멀리 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히팅을 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몸으로 밀어보겠다. 앞서 설명드린 두 가지를 조금 접목시킨다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몸으로 손으로만 너무 때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몸으로 흘러나가면서 공을 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중간에 이 클럽의 각도가 변하는 게 최소화시켜주면서 몸으로 갖고 들어오다 보니까 손목은 유지시킬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그 느낌을 좀 보여드릴게요. 백스윙 크기는 작고 앞으로 쭉 밀어낸다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되면 손목을 몸으로 공 쪽으로 좀 배달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손은 임팩트 때 핸드 퍼스트가 되면서 앞으로 쭉 뻗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 느낌을 좀 보여드릴게요. 백스윙은 작고 앞으로 밀어주겠다. 그랬을 때 이 동작들을 잘 보시면 몸을 왼쪽으로 허리를 좀 많이 밀어낸 듯이 오히려 배치기 하는 듯한 느낌처럼 밀려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흘러나와줘야 헤드가 가속이 좀 붙을 수 있고요. 채도 걸리지 않고 잘 빠져나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런치 앵글, 런치 앵글은 좀 낮게 되면서 거리를 좀 내보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작게 백스윙 크기는 30m 느낌처럼 골반 정도에 두시고요. 그 다음 팔로스루는 좀 앞을 길게 가는 느낌으로 좀 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스윙을 작고 앞을 크게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많이 밀어낼 겁니다. 그 다음에 손목에 스냅을 주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풀리시는 분들은 항상 뒤에서가 크고 앞이 짧기 때문에 이 동작 첫 번째는 좀 채를 몸으로 돌듯이 내려오는 몸을 돌아서 내려오는 듯한 느낌을 잡으시고요. 그게 좀 어려우시면 중간에 나눠 잡아서 팔로 내리는 게 아닌 몸으로 돌아서 몸이 왼쪽으로 회전해주면서 내려오는 그런 느낌을 좀 느껴봐야 되고요. 자, 이렇게 돼서 두 번째 했던 부분은 이 클럽을 중간에 잡고 그대로 돌았을 때 이 클럽이 몸에 닿지 않고 그대로 빠져나가는 듯한 그때 몸이 많이 열리면서 거의 이 손바닥과 몸의 왼쪽 면으로 좀 돌아주다가 친다는 느낌처럼 나오게 될 겁니다. 이때는 손을 풀어버리면 이 채가 내 몸에 많이 닿았다 보니까 손이 많이 풀리시는 분들은 몸으로 돌아주면서 클럽 샤프트가 내 몸에 때리지 않게끔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고 그게 두 개가 섞어져서 백스윙은 자꾸 앞을 크게 밀어내는 듯한 느낌처럼 나와야 될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추후에는 백스윙 올리면서 가볍게 손목 꺾으시고요.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채를 놔두신다면 떨어지는 위치는 바로 공 뒤가 될 겁니다. 공을 치겠다고 미리 놔줘버리면 미리 던진다고 손을 펼쳐버리시면 미리 풀리다 보니까 항상 몸으로 좀 배달시켜야 제대로 임팩트가 되면서 다운브로로 맞고 다이나믹 로프트가 낮게 형성이 되면서 공이 앞으로 좀 뻗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느낌을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믹 로프트는 항상 이 손이 핸드 퍼스트가 되면서 클럽이 자연스럽게 세워져야 됩니다. 보통 이 부분을 만들려고 손으로만 너무 끌려와서 좀 채가 걸리거나 몸이 좀 끌려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많이 보이세요. 자, 보통 이렇게 손이 내려가면서 공이 막다 보니까 채가 빠져나가지 않고 걸리게 되면서 채가 부드럽게 흘러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 임팩트 때 힘 전달이 몸으로 오게 되다 보니까 부상의 위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채는 잘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 채를 잘 빠져보내주는 역할은 가볍게 몸이 흘러나가야 제대로 던져줄 수 있을 겁니다. 몸으로 공 앞에까지 손목이 유지시켜주고 몸으로 배달시켜주면서 헤드를 날려주면 자연스럽게 스윙이 좀 완성이 될 거예요. 다시 자, 그 느낌으로 백스윙을 처음에는 작게 올리고 앞으로 쭉 밀어주는 느낌의 이 부분에서 살짝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백스윙에서 손목만 살짝 꺾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느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백스윙 때 손목을 안 꺾고 그대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좀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는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정도 보였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동작은 손목만 살짝 올려주고요. 다시 왼쪽으로 밀어내는 듯한 이동으로 체중 이동을 해주면서 가볍게 놔주고 가면 공 바로 밑에 맞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손으로만 미리 푼다면 뒤에 맞을 거고요. 자, 그래서 손이 미리 풀리면 다이나믹 로프트와 런치 앵글이 높다 보니까 공이 좀 앞으로 나가지 않을 겁니다. 자, 지금처럼 몸으로 배달시켜주면서 나가신다면 공을 제대로 히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비거리까지 찾을 수 있고요. 공이 좀 앞으로 뻗다 보니까 일정한 스윙을 좀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혹시 골프를 하면서 잘 안 되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더보기란 설문지에 남겨주세요. 제가 땡그랑TV 영상 중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의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